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시트로엥을 이해하는 그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분리된 디자인, C4 칵투스 때부터 사용했던 디자인이고, 이제는 거의 뭐 대세가 된 것 같아요. 현대차도 따라하고 있고, 뭐 지프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점선처럼 만들어 놓은 LED 주간주행 등과 이 엠블럼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조금 일체감을 주고, 차가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알고 보면 현대차 투싼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사이즈가 비슷한데 이 앞부분의 디자인 그리고 앞부분의 높이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한 등급 더 커 보입니다. 네, 옆에서 보면 이 차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요. 투싼이랑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차가 휠베이스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체급에 안 맞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중심이 잘 잡힌 느낌, 전륜구동이지만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로엥이 이제 C4 칵투스에서부터 썼었던 에어범프 디자인은 이제 진짜로 디자인만 남았어요. 원래는 이 아랫부분이 이제 폴리우레탄 뭐 이런 소재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빼고 이런 플라스틱으로만 처리를 했고, 컬러로 액센트를 주는 이제 액세서리의 그런 효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로팅 루프 처리도 이 PSA 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구멍도 뚫려 있어요. 휠은 전부 동일하게 18인치 혹은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9인치 중에서도 올블랙 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C5 에어크로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뒷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시승하면서도 앞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봤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3D 테일램프라고 하는 이 PSA 그룹이 잘 쓰는 디자인인데 상당히 선명하고, 이 사각형 4개가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차체가 넓고 균형 잡힌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가짜긴 하지만 뒤에서 보면은 꽤 그럴싸합니다. 실제로 달리면서 보면 꽤 그럴싸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네,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 1.5리터 그리고 2.0리터 디젤 엔진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변속기도 이제 8단으로 바뀌면서 효율이나 부드러움 뭐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네, 시트로엥은 진짜 독특한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주로 5인승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뒷좌석이 이제 2인승, 2명이 탔을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평등합니다. 1대1대1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시트도 이 엉덩이 받침이 굉장히 넓고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따로따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뒷좌석에 3명이 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혼자 타고 있으면 이 시트 가운데 부분 때문에 조금 좁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평소처럼 앉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헤드레스트도 좀 안 맞고, 안전벨트도 깔고 앉게 되고, 쿠션도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 외관 디자인에 있었던 이 사각형 패턴도 고스란히 이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의 가죽 촉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볼륨 브랜드와는 좀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죽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부드러움 가지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없어요. 이 부분도 시트의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암레스트는 없지만 이렇게 시트를 별도로 이 친구만 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만 접게 되면 이 스키스루처럼 이 트렁크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뒷좌석에는 이런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USB 단자까지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원터치로 열립니다. 이 대형 루프,
대형 루프가 있어서 개방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높거든요. 앞좌석에 비해서 시트가 조금 높다 보니까 좀 아래를 내려다보는, 앞을 내려다보는 구조라서 뭐 시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L 디젤 엔진 모델인데 성능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독일 자동차 회사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C5 에어크로스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왕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연비 체크를 해본대요. 그래서 저는 이 1.5 모델도 있지만 1.5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국도를 2.0L 디젤 엔진으로 얼마나 좋은 연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컨도 켜놨고 그냥 이 주행 모드 에코 스포츠가 있는데 에코 모드만 눌러놓고 좀 달려볼게요. 예전부터 시트로행이 굉장히 독특한 발상으로 서스펜션을 만들기도 했었고 뭐 유압식 서스펜션은 거의 대중화시킨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터스포츠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지금 이 C5 에어크로스의 서스펜션을 만든 셈이에요. 이 서스펜션이 너무 막연하게 딱딱하면 우리가 느끼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노면 정보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주고 최대한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게 거의 그 홈이 패이거나 요철을 지날 때도 그냥 쭉 뻗어있는 완만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꽤 높아요. 지금 시트 포지션도 높고 뒷좌석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지만 막상 핸들링을 할 때 산길에서 코너를 빠르게 통과할 때는 차체가 그렇게 크게 쏠리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앞뒤로 흔들리는 느낌도 크지 않아요. 푸조 시트로엔 그룹도 다카르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고 요즘도 뭐 푸조는 우승을 하고 있죠. 지금 그쪽에서 나온 기술이 이 그립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 온로드를 달릴 때 그리고 눈길, 머드, 샌드 그리고 ESP 해제 시스템 이런 5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주행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바퀴의 토크 제어를 통해서 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좀 효과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게 4륜 구동 시스템은 아니라서 조금 더 예민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헛바퀴 도는 것들을 많이 잡아주면서 험로에서도 좀 탈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차는 뒤에 SUV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굳이 SUV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되는데 SUV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내리막길에서 이제 속도를 제한시켜주는 힐 디센트 맞나?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편안함이 단순히 승차감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숙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디젤 차들이 소음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엔진 자체의 소음도 줄이긴 하지만 엔진에서 나는 소음을 실내 유입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깥 바람 소리 이런 것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 1열의 옆유리들은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바람 소리가 크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용한 환경이 나오고요. 자, 시트로행을 다시 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에요. 일단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이 최고급 트림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해 주고 도심에서 완벽하게 정차했을 때 그리고 다시 재출발할 때까지도 알아서 해줍니다. 스티어링 조향까지 돼요. 지금 저 2차선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2차선에서 스티어링 휠 조향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 차선을 물고 가는 게 아니라 차선 중앙에 놓이게끔 해주는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보된 기술인 거죠. 이런 시스템은 확실히 한 번만 사고를 막아도 본전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불이 사이드미러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 기본적인
그런 안전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문을 열면 상당히 이색적인 경고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네, 실내도 일단 그 사각형 키워드가 곳곳에 있어요. 뭐 송풍구나 이런 버튼들, 그리고 옆면 도어 패널 옆쪽에 이런 그래피티를 처리해서 앞뒤에 외관과 실내에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풀 디지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예쁘게 처리한 부분도 보기 좋아요. 가죽의 질감, 기어 레버의 조작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톤 자체가 이 브라운 톤, 밤색이라고 하죠. 밤색, 까만색 이 두 톤 처리한 부분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많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레탄을 사용해서 좀 푹신하게 만든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저런 이 대시보드 쪽, 조수석 앞쪽은 시트로행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죠. 여행용 가방처럼 만들어서 좀 이 차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그립 컨트롤 버튼, 시동 버튼, 기어 레버는 이제 푸조랑 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트로행 자체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꼼꼼한 바느질 이런 것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 놓여 있고, 수납 공간들은 상당히 넉넉해요. 이 차가 이제 SUV이고 좀 먼 거리를 달릴 때도 유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브 박스도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왜 이렇게 시원하죠? 여기까지 이제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네. 지금 버튼을 일단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위쪽 상단은 터치예요. 위쪽 상단은 터치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 공조 시스템 관련 부분만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는 감각이나 이 전원 볼륨 스위치를 돌리는 느낌도 상당히 고급집니다. 뭔가 절도 있게 딱딱딱 눌리고 반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조작을 했다, 이걸 확실히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지금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메모리 기능뿐만 아니라 이 별도의 쿠션들 있잖아요. 이 모양의 쿠션들이 마사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지 이름이 고양이발. 왜 고양이발일까? 고양이 이렇게 쳐준다는 건가? 고양이가 꾹꾹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고양이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목이 좀 많이 뭉치는데, 웨이브로 합시다. 자, 웨이브로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웨이브는 둘 이렇게 올라오고, 고양이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네, 하나씩. 요즘은 이제 IT 시대잖아요. IT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5 에어크로스에도 자체적인 카메라가 있어요. 전방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굉장히 예쁜 광경, 그리고 멋있는 풍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장을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SNS 이런 데 올리기도 굉장히 편안한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6기가 메모리가 들어갔다고 하고, 뭐 메모리는 좀 늘릴 수 있겠죠. 네, 파워트레인을 바꿨습니다. 이건 시트로만 바꾼 게 아니라 PSA 그룹 자체가 파워트레인을 좀 개선하면서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8단 변속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2.0L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출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1.5L로 배기량을 조금 낮추면서 효율을 끌어올린 엔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푸조 시트로행 하면 MCP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MCP는 잊으시면 됩니다. 이 아이신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전륜구동 전용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요. 변속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 차 스타일에 맞게끔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30km를 조금 더 넘게 달렸고, 아까 산길을 달렸을 때 와인딩 코스가 껴있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달렸을 때는 연비가 17?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고속도로 위주로 달렸을 때는 제가 지금 30km 넘게 달렸고 연비가 한 23.8이에요 24km 정도 나왔습니다. 디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가 쥐약이고, 이렇게 크루징을 쭉 할 때는 진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미세한 터치만으로도 연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숨가쁘게 오늘 하루 동안 시트로엔 C5 에어크로스를 시승했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연비는 24km를 향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뭐 끊임없이 넘어갔네. 24.3이 됐어요. 일단 그냥 무난하다는 표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난하다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취월장했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가장 눈여겨본 게 디자인이었는데, 예전에는 진짜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얼굴이 보편적으로 바뀌는 와중에서도 자신들만의 뭔가 독특함 이런 것들을 지켜가려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가격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4,700만원짜리 풀옵션 모델이고, 1.5L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만원대에서부터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 C5 에어크로스와 거의 동일하게 생겼는데 크기만 작은 C3 에어크로스도 출시할 계획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라인업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비주류 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트로엔이나 DS 이런 브랜드가 국내 신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까지 연비를 24km 이상 찍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